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38건, 동의안 38건, 개회안 1건, 건의안 2건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안평환, 이귀순, 강수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 시정질문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박필순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 질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물론 지역 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 총 3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8건,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 1건,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시교육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공무원 직원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안 등 9건의 보고안을 처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동시에 감소하며 올 연말까지는 세출 예산 약 5천억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가올 제32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금년도 3차 추경, 내년 본예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위기의 강을 건널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광주 빅그린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습니다.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공기업 통합 등에 따른 법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됐습니다.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전거를 공영자전거라 정의하고 공영자전거 대여 및 관리 등 운영사업에 관하여 새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1시간 이내 기본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공영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자전거 이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800건이 넘는 조례가 있고 매 회기마다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적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는 집행부가 입법평가를 하였는데 이것은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실효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평가권을 입법의 고유 권한을 가진 의회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조례평가 그리고 시기적절한 조례 수정 작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공립학교가 대부분의 지금 교육외 업체들이 거의 90% 업체가 지금 담합을 했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기업업체가 투찰률을 97%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거래 방식으로 보면 1인당 6만 원 32억의 부당이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구매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 보상 이루어집니까? 교육감님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돌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학교 안 아이들 중심의 학교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고 입시 경쟁 체제에서 성적 잘 나오는 학생을 양성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내지는 대안학교,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은 부재합니다. 인정하시죠? 청년센터를 민간에委託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사퇴하였고요. 22년 새로운 센터장이 중도 또 퇴사를 했어요. 그 정상화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청년센터가. 21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 계속적인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민간 위탁 동의안에 의회에 계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캠프, 인수위원회, 포럼 등 후원 조직 활동가들이 대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되고 채용된다면 이를 순수하게 시장님 답변대로 인정하실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중 시장 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이 아닌 기관장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사업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판단하시는 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C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1년에 1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C등급을 매년 받았는데 불구하고 평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485건의 영유원은 자그마치 578억 원에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모두 영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일부이지만 정말 보여주기식 영역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면책을 확대하여 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푸른 길에 샛길을 더하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와 남구에 푸른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있는 푸른 길에서 마을길이라든지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로 새로운 길을 샛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하고 있는 교통 구간 위에 지상은 푸른 길로 가능하다면 선언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실은 작년 8월
제1차 추경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놓친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1월에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이 북구와 동구 주민들이 송정역에 좀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셔틀 열차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광주 송정역 구간은 하루에 3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CDC 열차가 12월 17일자로 폐차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대안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이용객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50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 대비 3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법에서 박아놨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2045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기고 있는지에 대한 공람, 공유,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껏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광주시가 셔틀 열차 운행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셔틀 열차가 다니지 않을 기존 철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5개 자치구와의 긴급 재정 운영 전략 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와의 상생과 협력의 구조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 지자체와 협치를 제안합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협력하자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규정할지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규정할지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배는 불리면서 가난한 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머물게 하고 일방적으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치의 본령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모두 다 골고루 잘 사는 대중적 풍요사회로 가는 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을 방문해 시설물과 공원 정비 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푸른길 탐방 안내센터를 방문해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공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광주 공유센터를 방문해 공유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신수정 위원장은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코로나로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만나다라는 주제의 상징성 있는 행사다라며 디자인의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행사인 만큼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모의의회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치란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기술이다라며 모의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또 지난 10월 24일 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하고 1년여간의 정책 네트워크 분야별 정책 연구 성과 발표 및 의제를 공유하고
운영 개선 방향성과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요즘인데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